유럽의 병자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 나라는 가난과 실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요.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이 나라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냉정하게 평가했죠. 이 나라는 곧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요? 유럽에서는 대놓고 왕따 취급을 받았고 유럽의 블랙홀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른 지금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에 올라선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나라를 살려낸 주인공이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유럽 변방의 슬로바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기업이 빠지면 국가 전체가 마비된다는 이 나라를 동유럽의 호랑이로 탈바꿈시킨 한국,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993년 새해 첫날 하나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건데요. 역사책에서는 이걸 벨벳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벨벳은 부드러운 천을 말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헤어졌다는 뜻이죠. 같은 시기에 유고슬라비아나 소련은 전쟁을 치르며 무너졌거든요. 그에 비하면 점잖은 이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별이 처음부터 한쪽에만 유리한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재산을 나누잖아요. 나라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구 비율이 2대1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비율로 나눴습니다. 문제는 값어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체코 쪽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체코에는 프라하가 있었습니다. 중세 건축물이 가득한 유럽 최고의 관광도시였죠. 스코다라는 자동차 회사도 체코에 있었는데요. 스코다는 1895년에 설립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오래전부터 쌓아온 정밀공업 기술과 숙련된 기술자들도 전부 체코 쪽에 집중되어 있었죠.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대형 자본이 앞다퉈 체코로 몰려들었습니다. 반면 동생 슬로바키아에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감자밭과 타트라 산맥의 멋진 풍경, 그리고 냉전 시대에 소련이 세워놓은 낡은 군수 공장들 뿐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무기를 살 나라가 사라졌고 이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돼버렸죠. 분리 직후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5명 중 1명꼴이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기 체코의 실업률은 5%에서 7% 사이였거든요.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은 서유럽으로 떠났고 고향에 남은 사람들은 공장이 문 닫는다는 소식에 한숨만 쉬었죠. 서유럽 선진국들은 슬로바키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싼 인력이나 쓰는 하청 기지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유명한 경제 잡지들은 슬로바키아를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불렀거든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곳이잖아요. 돈을 넣으면 증발해버린다는 조롱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기술 강국으로 불리던 일본의 태도가 가관이었는데요. 토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 생산 기지를 찾아 동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후보에 올랐죠. 일본 조사단이 슬로바키아를 다녀온 뒤 본사에 보낸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곳에 공장을 짓는 것은 자살행위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도로가 없었습니다. 수도에서 공장을 지을 만한 지역까지 고속도로가 끊겨 있었거든요. 둘째, 자동차를 만들 줄 아는 기술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자동차 한 대에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을 납품할 회사가 슬로바키아에는 단 한 곳도 없었죠. 일본 기업들은 체코나 헝가리로 발길을 돌렸고 슬로바키아는 유럽 한복판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2000년대 초 현대기아차는 유럽에 공장을 지을 땅을 찾고 있었는데요. 최종 후보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두 곳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슬로바키아의 8배나 됐고 땅도 평평해서 공장 짓기 딱 좋았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이미 연합 들어와 있어서 검증된 곳이기도 했죠. 기아 임원들도 당연히 폴란드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슬로바키아 정부가 목숨을 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998년에 새로 들어선 주린다 총리는 개혁파였는데요. 유럽연합 가입이 목표였고 그러려면 외국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현대차가 유럽 진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슬로바키아 정부는 전례 없는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땅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10년 동안 면제하겠습니다. 공장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산을 뚫어서라도 놔드리겠습니다. 완성차를 실어 나를 철도까지 깔아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백지 위임장이나 다름없었죠. 원하는 걸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슬로바키아 정부는 기아가 투자한 총 비용의 15%를 지원금으로 돌려줬는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경영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자. 이미 다른 회사들이 자리 잡은 곳에서 늦게 들어가 경쟁하기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에서 주인공이 되자. 2004년 기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슬로바키아의 작은 시골 마을 질리나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국인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차를 만든다고 100% 망할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었죠. 한국인의 저력을 말입니다.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짓는 데는 최소 3년, 보통은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건설팀은 2년 안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죠. 유럽 언론과 경쟁사들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품질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봤거든요. 질리나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고 눈이 쌓이면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한국에서 파견된 건설 인력과 기술자들은 그 혹한 속에서 밤새 불을 밝혔습니다. 콘크리트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제대로 굳지 않아요. 그래서 보온 천막을 치고 난방을 하며 작업을 이어갔죠. 24시간 교대 근무로 공사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 놀라움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다고 해요. 단순히 공장 하나만 세운 게 아닙니다.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의자, 조명, 전자부품을 만드는 한국 부품회사 10여 개가 함께 진출해서 아무것도 없던 질리나 일대를 완벽한 자동차 산업단지로 바꿔놓았거든요. 이건 서방 기업들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회사들은 보통 완성차 공장을 먼저 세운 다음 부품은 현지 업체를 찾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왔거든요. 현대차는 아예 한국에서 돌아가던 시스템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2006년 12월 질리나 공장에서 첫 번째 양산 차량이 생산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킨 거예요. 유럽 언론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은 감탄으로 변했고 한국 속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198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고작 64대입니다. 일본은 78대, 미국은 25대에 불과하죠. 슬로바키아가 이들을 3배 가까이 따돌리고 압도적인 세계 1위에 올라선 겁니다. 형님 나라 체코와 비교하면 더 극적인데요. 체코가 109대로 2위인데 슬로바키아는 거의 2배 가까운 격차로 앞서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무시당하던 동생이 이제는 형을 완전히 추월해버린 거죠. 슬로바키아 전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의 절반이 자동차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수출품의 46%가 자동차고요. 나라 경제가 자동차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 됐죠. 예전에 감자밭에서 일하던 농부의 자녀들이 이제는 최첨단 로봇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되어 세계로 팔려나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유럽연합도 우리를 포기했을 때 손 내밀어준 건 한국이었다.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기아 공장이 멈추면 슬로바키아도 멈춘다. 사실상 한국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다. 옆나라 체코가 스코다 자랑할 때마다 배가 아팠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기아가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국가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물건 팔아서 돈 번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국민들의 마음까지 얻어낸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년 전 내연기관 자동차로 슬로바키아를 살렸던 기아가 이제는 전기차로 또 한 번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휘발유나 디젤로 달리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거든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절반이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가 전부 엔진 달린 내연기관이었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어요. 변속기도 훨씬 단순해지죠.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던 부품 회사들, 거기서 일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내연기관으로 성공한 나라가 전기차 시대에는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아가 또 한 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2025년 8월 질리나 공장에서 역사적인 첫 차가 생산 라인을 빠져나왔는데요. 바로 EV4입니다. 기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순수 전기차예요. 이 EV4 해치백은 오직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에서만 만들어지고 오직 유럽에서만 팔립니다. 유럽을 위한 유럽에서 만든 전기차인 거죠. 기아는 이 전환을 위해 질리나 공장에 1억 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배터리 컨베이어 설치하고 차체 라인 뜯어고치고 조립공정 전체를 전기차에 맞게 개조한 거죠. 20년 전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존 공장을 전기차 시대에 맞게 완전히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2025년 기아는 유럽에서 역대 최다 전기차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 선봉장은 EV3였습니다. 2024년 말 출시된 이 소형 전기 SUV가 유럽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영국에서는 소매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EV3가 길을 뚫자 EV4가 바통을 이어받았고 2026년에는 3천만 원대 저가형 EV2까지 진리나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기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2027년까지 연간 18만 대의 전기차를 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 유럽 전역에 뿌리겠다는 겁니다. 공장 전체 생산량의 6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죠. 현대차의 체코 공장이 전기차 비중 10% 수준인 걸 생각하면 슬로바키아 진리나 공장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기아는 유럽 전기차 생산을 굳이 슬로바키아에 몰아넣는 걸까요? 여기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만들어 유럽에 판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배에 실어 보내면 운송비도 많이 들고 관세도 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요즘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느라 수입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유럽 현지에서 직접 만들면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한복판에 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큰 시장까지 트럭으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죠. 물류비가 확 줄어듭니다. 거기다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니까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고요. 폭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 같은 유럽 토종 브랜드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아는 유럽산이라는 무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들고 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2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일본도 독일도 손살에 치며 떠났던 땅에 한국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결과는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였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대라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기아는 또다시 슬로바키아와 함께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내연기관 시대를 함께 열었던 두 파트너가 전기차 시대도 함께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기아 덕분에 기회로 바꾸고 있는 셈이고, 기아 입장에서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최적의 전진기지를 확보한 셈이죠. 서로에게 윈윈인 겁니다. 1960년대 우리도 구로공단에서 중동 사막에서 피땀 흘리며 잘 살아보세를 외쳤습니다. 가난이 뭔지, 서름이 뭔지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를 그냥 외면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면 나라가 멈춘다는 슬로바키아, 그곳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의 상징이 아닙니다. 가난을 극복해본 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연대와 나눔의 증거이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어지는 새로운 100년의 동맹을 알리는 깃발입니다.